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브노트 설명드릴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부속기기인 방전장치, 직렬 리액터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25점짜리로 출제됐고 기본 문제입니다. 그 기본 문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나오면 이제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바로 답안지에 작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 등을 150문제 정도 정리하시고 또 계산 문제 한 30문제, 계산 문제 할 때 따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는 시간상 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보호계정기 정정이라든가 뭐 단락전류 구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10점짜리 계산 문제 등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적인 문제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사 취득하기 전이나 기술사 취득한 후에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열심히 해. 너는 될 수 있어. 이랬을 것 같으신지.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 느낌은 모두 안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뒤에는 절대 기술사 공부한다는 얘기 그 누구에게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그런 주변 지인들이랑 연락도 하고 식사 자리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결론이 어떻게 나오던 건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은 도전하시고,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다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 보시면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부속기기인 방전장치 직렬 리액터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하시오는 그냥 안 적었습니다. 이게 서브노트, 제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시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요는 3줄, 그리고 결론도 3줄, 답안지 3줄 정도, 항상 이렇게 3줄 정도 잡아주시고, 저는 샤프로 적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요나 결론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개요나 결론을 모르시면 그냥 3줄 비워놓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키워드를 샤프로 그때그때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개요 때문에 힘 빼지 마시고. 그리고 개요는 정의를 적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액터는 저도 정의를 적은 겁니다. 부하 전류 위상을 보정하여 운전 전류를 줄이고, 그러니까 리액터 기동할 때 그런 기능이죠. 운전 전류를 줄이고 고조파를 억제하여 진동, 소음 및 발열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부하와 직렬로 연결되는 기기이다. 그래서 리액터의 정의를 써줬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뒤에 조금 여기까지 써줘야겠죠. 그게 뭐냐면 콘덴서 부속기기인 방전장치 및 직렬 리액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개요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개요 같은 거에 너무 시간이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보셨듯이 전력용 콘덴서 부속기기인 방전장치 및 직렬 리액터를 설명하겠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방전장치가 바로 나온 겁니다. 이게 대제목, 이게 중제목,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대제목은 방전장치 바로 답안지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개요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전장치란 콘덴서 회로 개방 시에 잔류전화 위험 방지와 재투입 시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뭐 개념, 개요, 정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사든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든 어떤 기기들을 실무에 적용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로 활동하시던 기술사로 활동하시건 항상 어떤 것들을 적용하려면 그 설치 기준은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는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적용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엔지니어고 전기기사고 전기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을 적은 거고요. 9부는 방전 코일과 방전 저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용량이 200에서 300kV 이상, 방전 저항은 200에서 300kV 미만인 경우 9부는 고압과 저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전 시간은 50V일 때 5초 이내, 그리고 방전 저항은 75V에서 3분 이내 이렇게 방전돼야 된다는 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조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개요, 정의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 써줬고, 이제 구성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림은 간단히 심벌로 이렇게 답안지에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림도 최소한 3줄 정도 넘어가시지 않게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림을 뭐 반 페이지 이상 그린다, 이거는 절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는 답안지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차단기, CT, 방전 코일, 방전 저항,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설치된 구성도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점짜리로도 나오던 25점짜리로 나와야 되는데요. 방전장치만 25점짜리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방전장치와 직렬 리액터를 같이 묶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전장치와 직렬 리액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세 번째도 또 대제목에 직렬 리액터를 대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개념, 개요 다 좋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고조파에 의해 회로 전압이나 전류 파형이 왜곡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문제를 위해 SR,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개념, 개요를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설치 사유는 요 내용을 또 풀어 쓴 겁니다. 이거는 성안당 최윤규 교수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뭐 설치 사유, 설치 목적 다 좋습니다. 사이리스터 기기, 이런 기기, 전자기기에서 이제 고조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고조파가 발생하면 이런 공진주파수가 발생되거든요. 이 공진주파수 때문에 고조파가 발생하고 파형이 왜곡되고 진동, 소음, 발열, 열화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L값 2파이 루트 LC분의 1Hz에서 이 공진주파수와 같지 않도록 이 L값을, 콘덴서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콘덴서에 따른 L값을 변형시켜서 이 공진주파수를 같지 않게, 공진주파수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조파 전압 콘덴서 용량 성분에 의해 확대. 고조파 전압이 이 콘덴서 용량 성분에 의해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렬 리액터로 이 공진주파수를 결국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조파나 진동 발열을 억제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제5고조파에 대해 유도성을 하기 위해 직렬 리액터 삽입,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책으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요것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내용에 이렇게 글로 썼지만 결국에 고조파 방지, 그리고 왜냐하면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진상전류가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공진주파수가 되고 고조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파형이 왜곡되고 전력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 전력 품질을 좋게 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터 기동은 이거랑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치 사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넘기면 설치 사유가 나왔고, 그러면 직렬 리액터 용량은 어떻게 되냐? 직렬 리액터 용량 산정 시 5ωL은 크다. 5제곱분의 오메가 C분의 1이거든요. 왜 5라고 했냐면 제5고조파가 그 선로나 우리 전력기기에서 전력 품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게 제5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고조파에 대해서 용량을 얼마로 해야
그 진상이 아닌 유도성으로 만들 수 있냐, 그 내용에 대한 용량 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오메가-L은 5제곱분의 오메가-C이기 때문에 오메가-L은 얼마로 해야 되냐 하면 5에 제곱해서 이완해주면 0.04 오메가-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로 해야 되냐 하니까 100을 곱해서 계산상 4%이나 그 여러분들 그 딱 우리가 설계할 때 계산값 보호회로나 어떤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정확히 차단돼야 되는 것들은 그 상위값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만 차단기나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항상 우리들이 여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4%이나 유도성 회로를 만들기 위해 2% 여유를 준 6%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제3고조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3오메가-L은 3에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5고조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상 이제 6%로 선정한다, 그 얘기를 써준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3고조파를 뭐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5가 아니라 3으로 넣어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직렬 리액터 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0점에서도 10점짜리로도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25점짜리로 서브노트를 정리하시고 반대로 직렬 리액터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또 만든 게 아니라 이 25점짜리 안에서 이 블록만 띄워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를 시험장에 갖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렬 리액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10점짜리로 출제됐다면 1. 개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방전 저항에 나와 있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방전 장치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성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요 구성도 하나 그려주시고 개요 적고 요 구성도 적어주시고 세 번째 자꾸 넘어가네. 세 번째 직렬 리액터 사용 시 주의사항 요거 적어주시면 10점짜리 답안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5점짜리 따로 10점짜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시고 항상 블록 형태로 이 블록 형태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그 답안지에 시험장에서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점짜리다 25점짜리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고, 또 면접이라고 써놨네요. 이제 면접을 보고 와서 제가 어떠한 거를 적었나,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은 어떠한 것들을 적었나 이렇게 귀동량을 통해서 나한테는 직렬 리액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물어봤지 않지만 다른 수험생에게는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접에 나와서 10점짜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 따로 공부 따로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충실히 하시면 면접에서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부분 한두 번 떨어지시는데요. 그게 실무가 있건 없건 간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다 합격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면접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직렬 리액터 사용 시 콘덴서 단자 전압 상승하고요. 그 용량과 합칠 때의 용량 산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최용규 교수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제 서브노트나 요 서브노트 강의를 보시고 그 책을 한번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정독하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자 전압 상승에 대한 공식인데요. EC는 콘덴서 단자 전압 상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 단자 전압 상승은 이게 공식입니다. 100-A 이게 그 콘덴서에 대한 직렬 리액터 삽입 B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5고조파는 6% 아닙니까? 그래서 6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는 그냥 회로 전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도는 회로 전압, 리액터 콘덴서, 요 단자 전압, 요게 얼마가 걸리냐.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EC는 아까 말씀드렸던 EC는 콘덴서 단자 전압, E는 여기 있는 회로 전압, A는 직렬 리액터에 대한
콘덴서 리액턴스 B 요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6%만 대입하면 답은 1.0632가 됩니다. 그래서 6% 리액터 삽입 시, 여기에 6% 리액터 삽입 시 단자전압은 요거를 100%로 환산하면 6.38, 전류는 6.38% 상승합니다. 전압, 전류 동일하게 6.38%가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두 개를 합치면 약 13% 되거든요. 그래서 콘덴서 자체 용량은 13%로, 그러니까 저도 서브노트를 작성했다가 수정되는 거는 이거 화이트를 지우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서 자체 용량은 13% 용량 증가로 큐비클레 발열 시 검토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6% 리액터를 삽입하면 단자전압 6.38%, 전류 6.38% 상승함으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큐비클레에 콘덴서나 이런데 발열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검토 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거에 대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온도 제어를 해서 뭐 배기팬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생각났던 거, 스터디하면서 학원에서 수업했던 거를 그냥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한 59점 되니까요. 막 이런 거 대책은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빨간 펜으로 이러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러이렇게 대처하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서브노트가 완성되면 그거를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서브노트가 완성이 되면 그때 필요한 키워드들만 적어놔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변형시키면 나는 이러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콘덴서 단자 전압이 상승되는 문제와 또 전력용 콘덴서 용량과 합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용량 산정된 대로 했지만 또 용량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6kV 리액터의 콘덴서에 100kg를 접속하면 6kV 리액터를 콘덴서 100kV에 접속하면, 그러니까 6kg짜리 리액터를 콘덴서 100kV에 접속하면 이런 공식, 용량 산정에서 리액턴스가 6%가 되어 고주파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그 유도성이 돼서 유효하거든요. 근데 만일 6kV 리액터에 콘덴서가 100이 아닌 50kV 콘덴서를 설치하면 콘덴서 용량 50kV에 대해 이게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6%가 아니라 3%가 됩니다. 그래서 제 5고주파에 대해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을 맞춰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3%가 되면 효과가 없으므로 리액터를 설치할 때는 5%, 제 5고주파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5% 이하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렬 리액터 설치 시 주의사항은 여기 다시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콘덴서 단자 전압 상승, 콘덴서 용량과 합치는 일,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고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10점짜리지만 요것만 써주시지 말고 대책 해서 뭐 요런 발열이 생기니 뭐 어떻게 하겠다. 저는 뭐 발열팬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뭐 온도를 저감하겠다. 이런 것도 써주실 수 있고, 요 용량과 합치는 일은 다시 한번 계산은 5ωL은 오메가 10분의 1에서 계산상의 여유값을 두어 콘덴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책도 이렇게 답안지에 보여주시면 충분히 10점 만점에 8점 이상, 9점 정도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답안지에 써줘야 되거든요. 25점짜리면. 그래서 설치 효과입니다. 설치 효과.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니까 결국에 고주파 방지하는 건데요. 결국에 그걸 다시 한번 써준 겁니다. 5번째, 나는 이런 효과도 알고 있다. 1. 콘덴서 투입지 직렬 리액터에 의해 도립전류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립전류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 콘덴서 개방 시 제조모 형상
제조모 현상 방지한다. 이것도 제조모 현상에 대해서 25점짜리로 출제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후 다음 서브노트 로 설명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개방 시 제조모 현상에 대한 이상 전압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형 개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파형 개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연파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고조파가 파형에 실리면 정연파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전자과 출신들이나 전기지만 기판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신 부분에 의하면 저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오실로스코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재면 이게 정연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형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형 개선이라는 말은 정연파로 보내줌으로써 양질의 전기를 보내주겠다. 그 전력 품질을 개선하겠다. 그 내용의 설치 효과를 설명드린 겁니다. 25점짜리로 출제됐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2페이지 나왔거든요. 2페이지로 끝날 게 아니라 25점짜리는 거의 3페이지, 2페이지 반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또 그만큼 써줘야 내용이 알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전문가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최소 2페이지 반 이상 써야 됩니다. 2페이지 반 정도 써주고 개요 3줄 써주면 거의 3페이지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페이지 써주시고 뭐 개요를 뭐 주저리 뭐 반 페이지 써주신다? 그거 좋은 답안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직렬 리액터를 학원이나 스터디언들과 준비할 때 또 직렬 리액터에 대한 게 또 어떤 거가 있냐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KSC4806에 직렬 리액터의 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터디할 때 공통적으로 다 써주자 답안지에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KSC4806에 있는 전격, 나는 여기에 있는 법규에 있는 전격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답안지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렬 리액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서브노트에 작성한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공부했을 때 느낀 점 그리고 필요했던 것들을 서브로 넣고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고 제 서브노트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합격자 서브노트만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요 내용은 빠져도 된다. 요 내용은 좋으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내가 공부해보니 요런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요 내용은 내 것으로 교체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삼성 리액터 회로 전압 루트 3분의 1에 6%로 하고 표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전격 전압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KSC4806에 의해 직렬 리액터의 전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3.3일 때는 144, 그리고 6.6일 때는 229, 22.9kV일 때는 793. 요거 화이트로 지운 거는 제가 공부하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걸 지운 거고 시험장 답안지에서는 이거 깨끗하게 적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는 KSC4806에 의한 모든 내용을 적었으나 하다 보니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쓰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화이트로 지워서 암기하지 않겠다. 2번 볼 때 머릿속에 연상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만 위주로 쓰겠다 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154일 때는 5756 이렇게 해서 전격 전압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별표해놨는데 단상회로는 리액터의 전격 전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KSC 4806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하시면 KSC 4806을 다운받아서 이 내용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런 것만 발췌해서 서브노트화하고 암기하고 공부했구나.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또 우습게 보면 표라고 적었거든요. 결국에 시험장에는 저는 이거 표로 해서 이쁘게 표현하겠다 그 뜻입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암기했지만 공부하고 암기하는 과정에 표 해놓은 거는 이 답안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표로 깨끗이 표현해서 출제자 채점관의 가독성을 높이겠다 그 내용입니다. 절연계급 호수로 표현합니다. 절연계급은 3A, 3B, 6B, 10, 20, 30 이렇게 절연계급을 표현하고요. 전격 주파수는 60Hz, 대한민국 60Hz, 상수는 단상과 삼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는 단상 리액터와 삼상 리액터로 나누어지는데요. 단상 리액터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용량 곱하기 10의 3승, 삼상 리액터는 3 곱하기 전격 전압분의 전격 용량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전격 전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 용량은 KSC 4806 표에 의한다. 이게 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격 용량은 KSC 4806 표에 의한다. 이 내용은 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답안지에 다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에 의한 방법, 앞서 설명드렸듯이 5조파에 의한 것은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0.04가 나오나 6%로 선정하겠다. 그냥 이거는 제 샤프로 이때 시험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6%를 선정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겠다 하는 저의 공부할 때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최대 사용 전류거든요. 최대 사용 전류. 제5고조파 전류 포함시는 기본파 전류에 대해 35% 이하가 돼야 되고요. 최대 사용 전류는. 그리고 합성 전류 실효치가 120% 이하에 대해서 어떤 합성됐던 이런 고조파나 기본파 전류 어떤 것들의 실효치가 120% 이하로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7번째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빠진 게 없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7번째 최대 순시 허용 전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준 거고, 리액터 전격 전류의 25배의 과전류를 2초간 가했을 때 열적 기계적 손상이 없을 것. 그래서 7번째 최대 순시 사용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나와 있는 7번째 내용이 빠진 걸 이렇게 빨갛게 넣어서 서브노트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안지를 작성하고 준비하되 이런 내용들은 빠진 내용들은 이렇게 표현했다가 시험장에서만 제대로 6 다음에 7 해서 쭉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런 합격자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는 게 나의 의도는 이런 거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빠졌고 그래서 추가됐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품의 네 번째 제품의 호칭 방법인데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호칭의 방법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9점, 58점 이렇게 그 점수를 맞다 보면 뭐 한 줄 더 써줄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진상 카패시터 1000kV용 직렬 리액터 6호 호칭 방법. 그래서 6600V 삼상 60Hz 60kVA 이렇게 제품의 호칭 및 이렇게 써준다. 이걸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제품의 호칭 방법은 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표 해놨는데 이게 암기가 좀 안 되고 해서 별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직렬 리액터도 호칭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빠졌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 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세 줄에 대해서 저는 O 해서 결론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듣고 나는 결론을 어떻게 쓸 거냐.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생각나는 키워드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험장에서만 잘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그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5고조파 그리고 콘덴서 개방 투입 시에 의한 과도 저립 전류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는 설치하는데 또 제가 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KSC 4806
저 같으면 결론 이렇게 쓰겠습니다. 직렬 리액터는 콘덴서에 의해 공진 주파수가 발생되어 고주파가 발생되어 전력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고주파 방지, 콘덴서 투입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 이상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고, 설치할 때는 KSC 4806에 의해 법에 의해 정확한 선정이 필요하다. 요 정도 적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력용 콘덴서 부속기기인 방전장치 직렬 리액터를 설명드렸거든요. 이것도 25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언어로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의 그 서브노트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서브노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제가 공부해서 정리했던 서브노트 강의를 제가 공부했던 거 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공부도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수강하시건 뭐 동영상을 결제해서 보는 동영상이건 뭐 기출문제로 공부하시건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라는 사람, 저라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서브노트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